그날 아침. 나는 단순히 샤워 후 가운을 입고 부엌에 나왔을 뿐이다. 그런데 그가 거기 서 있었고, 그 눈빛은 내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여자의 감정을 깨워버렸다. 내 이름은 박미정, 62살. 허리 디스크 수술 후 회복 중이라. 딸 집에서 잠시 지내기로 했다. 딸 수진과 사위 태석은 결혼 5년 차. 아이 없이 조용한 맞벌이 부부다. 그들의 일상이 방해되지 않도록 나는 눈치껏 움직였다. 보통 수진이 출근한 뒤 태석은 1시간쯤 후에 나간다. 나는 그 시간에 욕실을 쓰고 간단히 아침을 준비한다. 그날도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가운을 입고 부엌으로 나왔다. 젖은 머리를 대충 말린 채 전기포트에 손을 대려던 순간이었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 돌아보니 태석이 식탁 옆에 서 있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안 나가셨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올렸다. 그 눈빛.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미안해요. 좀 일찍 나가려다가 잊은 게 있어서 들어왔어요. 그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지만 그 짧은 순간 나는 그 시선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 눈빛은 딸의 남편으로서의 태석이 아니라 한 남자의 눈이었다. 별표. 그날 오후 나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수건으로 말린 머리, 조금 헝클어진 가운, 그리고 가슴 위로 흐르던 물자국. 내가 아직 이런 눈빛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묻어있던 자존감이 살짝 고개를 들었다. 별표. 그날 이후 태석은 달라졌다. 어머니, 오늘은 허리 좀 어때요? 오늘은 제가 저녁 차릴게요.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는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친절했고 나는 그 친절함이 조금씩 숨이 막히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 눈빛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나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별표. 나는 일부러 샤워 시간을 바꿨고 가운 대신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그런데도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별표.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다. 그날 이후 자꾸 생각나요.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어머니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별표. 그 순간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위험한 감정이 깨어났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다. 멈춰야 해. 그건 진짜 감정이 아닐 거야. 너는 그의 장모야. 절대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점점 더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태석은 전보다 조용해졌지만 내 주변을 맴도는 건 여전했다. 어머니, 요즘 피곤하신가 봐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이 찻잎, 어머니 좋아하셨던 거 맞죠? 등허리 조심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모든 말이 예전에는 그냥 고마운 말로 들렸지만 지금은 설레임이었다. 내가 감히 느껴서는 안 되는 설렘.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먼저 외출했다. 엄마, 간단한 거 드시고 주무세요. 태석 오빠는 늦게 올 거래. 나는 혼자서 국을 끓이며 라디오를 틀었다. 오래된 발라드가 흐르고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한 부엌. 적당히 따뜻한 방 안. 그리고 문이 열렸다. 어머니. 태석이었다. 예정보다 훨씬 일찍.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어요. 그는 외투를 벗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괜히 머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수진이 친구들이랑 저녁 먹는다고 했어. 금방 올 거야.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단둘이 있는 것도 오랜만이라서요. 그 말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태석아.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요즘 나를 좀 이상하게 느끼는 건 아니지?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눈을 피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느끼셨다면 맞는 걸지도 몰라요. 그 짧은 순간 정적이 우리 사이를 가로질렀다. 그의 눈엔 두려움과 욕망이 함께 있었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계속 떠올라요. 나는 눈을 감았다.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그 말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우린 가족이야. 넌 내 딸의 남편이고 난 너한테 장모야. 그럼 그걸 지킬 수 있을 만큼 지금 감정을 지울 수 있으세요? 그의 질문은 정확히 내 안을 꿰뚫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대신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감정을 그의 눈에 그대로 비춰주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허기였다.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 일찍 일어났다. 식탁에는 미리 준비해둔 메모와 따뜻한 차 한 잔이 있었다. 어머니, 어제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일찍 나가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짧은 메모였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바느질도, 라디오도, 창밖 풍경도 모두 흐릿하게만 보였다.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다. 그저 착각이었어. 그 애도 혼란스러웠겠지. 난 그냥 장모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제 그 눈빛을 잊지 못했다. 며칠 동안 우리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짧게, 밝은 얼굴로. 수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늘 그렇듯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었다. 진짜 어색한 건 우리 둘 사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기 감정을 못 믿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주말 작은 가족 모임이 있었다. 수진이 결혼기념일을 핑계로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모두 초대한 저녁 식사.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다. 하지만 식탁 너머 그의 눈길이 내게 머무를 때마다 심장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고 수진의 손을 잡고 웃으며 농담을 했다. 완벽한 사위.
다정한 남편.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알게 되었다. 그와 나 사이의 감정은 절대 현실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 돌아간 밤. 나는 정리된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때 조용히 방문이 열리더니 태석이 고개를 내밀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니, 좀 앉아 있었어. 그는 주방에서 조용히 물을 따라오더니 내 옆에 앉았다. 말없이 침묵이 흐르고 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렸다. 다시 예전처럼 지내요. 내가 먼저 말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표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해야지. 우리 둘 다 지켜야 할 게 많으니까. 그는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다. 죄송해요. 그냥 어머니가 너무 따뜻해서 그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그의 말은 참으로 순수했고 슬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랬어. 내가 잊고 있던 나를 누군가가 다시 꺼내줘서 고마웠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감정이 꼭 죄만은 아니었음을 인정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잠시 안아준 거였다. 봄은 어느새 지나가고 있었다. 목련은 지고 창밖엔 초록이 진해졌고 햇살은 더 길어졌다. 그리고 내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말 아무 일 없었던 사람들처럼 거리를 지켰다. 짧게 인사하고 조심스러운 대화만 나누며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내 안에 있던 감정의 본질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건 욕망이 아니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짧았고 욕심이라기엔 너무 조용했다. 그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기억이었다.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였던 나. 그는 그걸 다시 꺼내준 사람일 뿐이었다. 몇 주 후, 수진과 태석은 이사를 준비했다. 태석이 새 직장의 발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엄마, 우리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어.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지내보려고. 수진이 말했다. 그래, 잘 됐네. 둘이서 잘 챙겨서 가라. 나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별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삿날 아침, 짐이 다 나가고 집이 텅 비어 있을 때 태석이 내게 다가왔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몸 잘 챙기고.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나는 그를 향해 고요히 미소 지었다. 문을 나서기 전 그가 문틈에 멈춰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날 가운을 입고 부엌에 서 계셨을 때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말은 어떤 고백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들이 떠난 집에서 나는 혼자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공허했고 어떤 날은 그립고
어떤 날은 평온했다. 그러다 문득 그날 아침이 떠오르곤 했다. 샤워 후 가운 차림으로 부엌에 나왔을 때 그가 서 있던 그 자리, 그의 눈빛.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내 얼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도 흐릿해져도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다는 것. 그 기억은 내 삶의 마지막 계절을 조용히 밝혀주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단순히 샤워 후 가운을 입고 부엌에 나왔을 뿐이다. 그런데 그가 거기 서 있었고, 그 눈빛은 내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여자의 감정을 깨워버렸다. 이제는 안다. 그 깨달음이 내 삶의 남은 날들을 조금은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